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광고 절대 아니고요. 협찬 아니고 내돈내산 제품입니다. 요즘 올리브영 제품들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것저것 제가 사와봤거든요. 첫 번째 제품은 클렌징 오일입니다. 사실은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기도 하고, 다음 제품은 버블 클렌저입니다. 유해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런 친구들한테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바로 이제 거품 형태로 나오는 형태거든요. 다음 제품은 최애 중에 최애이기는 해요. 피부과에서 처방용으로 나왔던 크림. 마지막 제품은 제가 파우치에도 맨날 가지고 다니는 제품인데, 원장님 안녕하세요. 벌써 오셨네요, 피디님. 네, 근데 그거는 뭔가요? 오늘 올리브영 추천템 제가 직접 사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제품들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것저것 제가 사와봤거든요. 요즘 올리브영 제품들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럼 한번 촬영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시작해보시죠. 원장님도 평소 올리브영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자주 가는 편입니다. 보통 어떨 때 가세요? 급하게 필요할 때 보습제라든지 올리브영 가면 웬만한 제품들이 다 있으니까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요즘 올리브영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네. 원장님도 그런 거를 좀 체감하는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여드름용 화장품 뭐가 좋아요? 아니면 뭐 보습제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환자분한테는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 혹시 이거 올리브영에서도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고 환자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은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나 중성이신 분들 얼굴에 있는 노폐물 지울 때 되게 효과적인 게 식물성 오일이 되게 여러 가지가 같이 배합돼서 들어있어서 좀 안전하기도 하고, 사실은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거든요. 클렌징 오일이 진짜 피부에 좋을까 말까 이런 식의 말들이. 근데 사실 클렌징 오일이 다른 뭐 워터 제형이라든지 밤 제형이나 로션 제형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정말 노폐물을 걷어내기에는 제일 좋은 제품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 기름이 겉표면에 하나가 있고 수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 제품보다는 이런 기름 제품, 오일 같은 제품이 겉에 있는 노폐물을 씻어내기에는 가장 좋아요. 대신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오일 제품을 썼을 때는 꼭 이중 세안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오일이 피부 표면에 이제 모공 같은데 이제 오랫동안 끼어 있으면 모공을 막아버리니까 모공 주변에 트러블이나 이제 여드름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꼭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올바른 사용 방법.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피부는 겉대층이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오일을 맨 얼굴에 바르셔야 돼요. 먼저 물을 묻힌 다음에 이제 오일을 바르면 물이 한 겹이 더 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일이 충분하게 우리 피부에 묻어있는 노폐물을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일은 항상 맨 얼굴에 먼저 도포를 하시는 게 좋고, 손으로 살살살살 해서 노폐물이 녹아져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을 준 다음에 미온수로 닦아내야 돼요. 그럼 원장님, 오일이 답답하거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러신 분들은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중에 그 센시비오 H2O 그걸 추천해드려요. 저도 여름 같은 때는 오일 대신에 이제 워터를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워터의 장점은 화장솜에 적셔서 눈 주변에 몇 초 정도 올려두면은 눈 주변에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을 없애기에도 최적의 제품이고, 토너 팩하듯이 이제 워터를 적셔서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이나 이제 눈가 그런 데는 이제 좀 우리가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니까 그런 데 먼저 올려놔서 좀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쓱쓱쓱쓱 닦아내면 되게 잘 닦이고,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양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일은 미끌미끌하니까 마찰에 의한 자극이 좀 덜하거든요. 근데 워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양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찰 자체가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워터만으로도 메이크업이 충분히 잘 지워질까요? 일반적인 메이크업은 충분히 잘 지워지는데,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메이크업을 이제 외부에서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워터 제품만 쓰시는 것보다는 오일 제품이나 밤이나 크림 제품, 이렇게 오일 성분이 섞인 제품을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제품은 클렌징 오일을 썼으니까 이중 세안을 위해 클렌저가 필요하잖아요. 아토베리어 365 버블 클렌저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피부 타입에 추천을 해드리고 유해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런 친구들한테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짜면은 바로 이제 거품 형태로 나오는 형태거든요. 젤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을 충분히 내지 않으면 피부에 자극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버블이 나오는 형태는 자극이 최소한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세안을 할 때는 거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품을 생크림처럼 많이 내는 게 세안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품을 내는 과정을 좀 줄여줘서 좀 편리한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덜한 점도 있어요. 이중세안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워터를 사용한 이후에 거품을 이제 손에 충분히 짜서 저는 물을 묻히지 않고 먼저 거품을 이제 얼굴에 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면 활성제가 우리 얼굴에 있는 노폐물이나 오일을 바로 닿아서 그거를 먼저 씻겨져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닿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정제로 이제 충분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하, 바하 같은 그 여드름에 항염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제품은 토너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라운드랩 독도 토너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사실 토너가 하는 효과가 얼굴에 이제 많은 영양소를 이제 공급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건조함을 빨리 잡아주기 위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게 이제 토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너에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을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 성분만 이제 충분히 넣는 게 기본에 충실한 그런 토너 제품이고 기본에 충실한 토너 제품 중에서 이 독도 토너가 올리브영에서 이제 몇 년간 1위를 계속 했을 정도로 판매량이 되게 높은 그런 제품인데요. 세안을 하고 나면은 가장 건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이라든지 이런 건조한 부분에 먼저 솜을 올려두시고요. 한 1분 정도 올려두시면 피부에 좀 깊숙이 수분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만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품은 세럼 제품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인데요. 세럼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세럼이 있는데 저도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세럼을 추천을 해드릴지. 비타민 C도 있고 레티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성분의 세럼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 세럼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히알루론산이라고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히알루론산은 우리 얼굴에 수분 공급에 되게 중요한 히알루론산 자체가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있어요. 발랐을 때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피부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되게 중요한 게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발랐을 때 바로 흡수가 되는 성분이고 이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에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랑 중분자, 고분자가 고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에 매우 탁월한 제품입니다. 사실 바르는 양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 스포이드를 한번 눌렀을 때 나오는 양이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너무 많이 쓰시면 얼굴에 많이 흘러내리거나 불편하실 수가 있고 저는 한 반 정도를 써요. 이 스포이드에 동전 100원 정도 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르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았거나 피부가 좀 자극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B5 플러스 밤입니다. 사실 이거 제 최애템 중에 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과 시술 이후라든지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거나 좀 자극이 된 이후에 쓰시면 매우 좋은 성분입니다. 밤과 크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밤과 크림의 차이점은 모든 제형은 오일 성분이 더 들어가 있고 수분 성분이 더 들어가 있고 그 배합률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조금 더 꾸덕꾸덕한 제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얘가 밤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끈적이지는 않으니까 되게 걱정하시는데 하나도 끈적이지 않고 되게 바로바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적당량을 덜어서 피부에 충분하게 발라주시는 건데 그럼 다음 날에는 씻어낼 때 다르게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다음 날에는 씻어낼 때 크게 다르게 하실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렌저를 거품을 많이 내서 그 거품을 잘 씻어내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좀 많이 지성이신 분들이라거나 여름에 우리가 좀 피지 분비가 많을 때 아무래도 밤 제품은 좀 더 무거운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끈적이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제품은 긴급하게 피부 진정이 필요할 때는 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팩 제품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팩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뒤집어졌거나 자극이 돼서 이제 뭐 붉은기라든지 뾰루지가 갑자기 돋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다음날 바로 피부과 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SOS 템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티트리 성분이 여드름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진정 성분들이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비건 인증 시트예요. 비건 제품
세럼으로 시트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제 얼굴에 자극도 확실히 덜한 그런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은 일단 토너로 이제 얼굴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세럼 대신에 이제 팩을 쓰시는 거예요. 시트지를 펴서 얼굴에 밀착시킨 다음에 이 안에 남아있는 세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세럼을 충분히 짜서 밀착된 그 시트지 위로 한 번 더 세럼을 발라주고 그렇게 이제 10분, 20분 정도 둔 다음에는 뗀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잔여 세럼들을 얼굴에 톡톡톡톡 해서 잘 흡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꼭 크림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마무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제품은 제가 파우치에도 맨날 가지고 다니는 제품인데 프리메라 레티놀 볼륨 립 세럼입니다. 입술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피부엔 주름이 이제 없이 잘 관리를 하는데 입술이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늙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입술이 되게 건조하고 이제 자꾸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제 립밤을 발라도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립 세럼을 쓰고 나서 입술이 좀 많이 촉촉해지고 각질도 많이 제거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수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티놀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초 제품에 가깝기는 한데 또 이게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립 세럼 하나로 영양 공급도 되고 재생도 되고 수분 공급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색깔까지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올리브영 제품 중에서 고르기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